그리고 이제 어제 그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하얀색 티셔츠 입으셨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바꿨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 로고를 바꾸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이제 8년간 그동안 PI를 네, 맞아요. 사용해 오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지겹다, 식상하다 음. 이런 뭐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당의 고유색인 파란색은 유지하면서 예. 이 다른 색깔의 좀 영역을 확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녹색을 예. 추가했고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색상으로 민주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힌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제3지대 여러 정당들이 제 이름도 모를 정당들이 많은데 보라색과 녹색은 선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합니다. 어찌되건 저희가 미리 선점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글씨가 이제 확 커졌어요. 더불어보다 네. 민주당이 저 커졌는데 그것도 의미가 좀 있을까요? 글자 원래 이제 저희도 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때도 예. 더불어가 약간 수식어로서의 역할을 맞아요.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쓰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고착화되기도 예,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더불어가 어찌됐건 수식어로서 역할을 본연의 기능을 하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기능을 더 강화하자. 또 우리가 이제 민주당임을 또 예, 예. 자신 있게 드러내자 이런 표현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근데 반응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는 게 좀 선명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의총하다 오셨기 때문에 결론은 난 게 없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의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략 그냥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한 뭐 2개든 3개든 이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가 가능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법은 예,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규칙, 아, 경기 그럼요? 규칙이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약간 유불리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경기장에 5명이 뛰면 농구고 6명이 뛰면 핸드볼인 거죠. 그렇죠. 공을 3번 튀길 수 있으면 농구고 4번까지 튀길 수 있으면 핸드볼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연동이냐 병립이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병립도 장단점이 있고 그렇죠. 맞아요. 연동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위 제3지대라고 예, 하는 많은 신당 논의들이 다 연동형의 폐해를 노리고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형은 어찌됐건 이 지역구에서 보존받지 못한 득표율을 비례해서 보존받아라라는 의미로 이 추진이 됐던 제도인데 네. 오히려 지역구는 후보도 못 내면서 비례만 후보만 내는 것은 아주 기형적 정당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형의 폐해를 좀 없애야 된다, 또 보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찌되건 연동형을 하더라도 이 결국 선수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동형으로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 일단 아주 주요 선수니까 심지어 여당이 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대놓고 공언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죠. 아니 선수가 경기에 안 뛰겠다는데 그럼 이 경기를 실시할 수도 없는 거죠. 심지어 주요 선수가 집권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민주당만 야당들이 서로 짜고 안 이 선거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하죠. 또 논란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공의 합의한다도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할 수 있다면 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예.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현행 체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급한 건 국민의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립형을 요구하지만 또 현재. 이 병립형을 하더라도 예. 저는 정치적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 정당의 어떤 배려, 예. 또 지역주의의 타파, 그렇죠. 또 사회적 약자와 혹은 대표성의 확대, 뭐 다양하게 여성 청년 노인의 진출, 뭐 다양한 정치적 가치가 있을 텐데요. 하나라도 정치가 진일보할 수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정치가 진일보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합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소수 정당의 배려가 아니면 지역구도의 타파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예. 최소한의 권역별 혹은 이중 후보 등록까지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예, 받아야 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수 정당 배려 안 할 거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소수 정당 배려를 하고 싶어도 지금 다른 신당들이 출마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중대 신당들이 오히려 더 득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소수정당 배려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예, 국힘의 뭐 위성정당이 출몰하기 전부터 예. 이미 신당의 지지율이 소수정당의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배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뭐 민주당의 뭐 지지율을 떼다가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정치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만 이 예를 들면 권역별을 한다 그러면 예. 지역구도의 타파도 있지만 예. 저희가 이 현재 세계 권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소위 예. 의장 중재안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게 세계 권역입니다. 근데 예. 수도권은 곱하기 1이고요. 예. 중부 남부는 곱하기 2를 해서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방에게 더 배려하는. 그래서 이 비례대표 제도가 어찌됐건 5분의 1밖에 안 돼서 아쉽지만 전 비례대표 의석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 권역별이라고 하는 지역구도의 타파 플러스 수도권 집중 현상의 완화라는 정말 사회적 가치,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중 후보 등록까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 받을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광주에서 이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네, 항상 네. 이 독일에서 이제 험지에서 항상 출마해서 비례로 당선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네. 정말 지역에서 소개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 비례 후보로 등록하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면 거죠. 당연히 예우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구에 있는 경북에 있는 민주당 후보가 더 예우받을 수 있도록 이중 후보 등록을 서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이중 후보 등록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지역주의 타파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는 선거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이 합의 안 하면 절대 통과를 못 해요. 근데 뭐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그냥 현행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왜냐하면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게 뭐 예컨대 연동형은 무조건 선이고 병립형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부분은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동형의 원취지가 지역에서 보존받지 못한 득표 맞아요. 그리고 소수정당의 비례성. 배려 이 두 네. 가지인데 사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지역구에서 출마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도 안 하는데 비례만 내 가지고 보존받는다는 생각 그리고 소수정당이 이미 다른 위성정당 소위 이제 혹은 이중대 정당들이 오히려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어떤 이 정치적 가치가 지금 형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동형을 고집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오늘 의총하고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준석 양양자 두 사람이 합당이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합당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냥 이름도 그대로 개혁신당을 쓰고 물론 구호 슬로건인가는 또 한국의 희망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양양자 의원하고 함께했던 분들이 약간 실망하면서 이제 그 최진석 네, 교수님이나 글을 올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냥 입당식이었다고 입당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보인다. 합당이라고 하기에는 정당의 구조와 형태를 온전히 다 갖추지 못하고 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전 제3지대는 이준석이 다 제패한다고 봅니다. 그냥 싹쓸이 할 겁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제3지대라고 말하지만 예. 사실상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기 위한 과정과 수준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기준은 양양자 뭐 금태섭 조홍천 등 다 그 입당을 하실 거고요. 예. 마지막 남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과연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준석 밑으로 가느냐가 볼만한 일이겠죠. 그러면 이제 정경태 의원은 보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 빼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으로 이제 결국 갈 거다, 이낙연 이렇게 대표도 전 합류할 거라고 할 봅니다. 거다. 뭐 근데 국자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자존심 얘기를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어쨌든 뭐 대통령 빼고는 거의 모든 걸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이낙연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개혁 신당이 이준석 대표 밑에서 국회의원도 못했던 이준석 밑에. 근데 그걸 할까요? 어떻게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생존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또 이준석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또 봐야 될 지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습관 취향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를 아주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뭐 여러 가지 복주머니 3가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했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마저 심지어 예.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 같으면 개항을 간다. 뭐 불출마하지 마라. 호남 출마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낙연 대표 측에서 과연 받아들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언론들이 자꾸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소개하고 아니면 뭐 언론에 이렇게 뭐 이슈로 다룰 때 호남의 맹주. 그러니까 장윤태 의원도 물론 이제 지역구는 동대문이지만 저도 호남 출신. 호남 출신이잖아요. 저도 호남 출신인데 어쨌든 호남에 지지세가 있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 근데 어. 아마도 호남에 지지세가 있고 음. 당선 가능했다면 음. 이낙연 대표께서 불출마보다는 호남 출마를 선언하셨었겠죠.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분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이원욱 의원도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불출마를 계속 여론조사 고집하고 있죠. 돌려보시겠죠 아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총선 앞두고서 이제 개혁적 이미지 혁신 이거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어쨌든 뭐 외부적으로 저는 그것도 이제 꼼수 중에 하나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3선 이상 분들한테 뭐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뭐 페널티를 주겠다. 또 한 곳에서 3번 이상 떨어진 분한테는 뭐 출마를 뭐 다른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과연 어떤 개혁과 혁신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까? 총선 앞두고서? 저희도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이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네.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질서 있는 준비. 지금 제가 총선기획단을 시작으로 검증이 뭐 검증이 뭐 전략공간이 예. 등 인재영입이 등 차근차근 많은 기구들을 설치했고 공간이까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는 질서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미 저희는 10여 명 이상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불출마 선언한 분이 거의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뭐 10여 명이 넘어가고 있고 아마도 이제 공간이 과정이 좀 더 본격화되면 아마 더 충분히 보다 더 새로운 면면이 또 지금 인재영입 여러분들이 지금 되고 계신데 맞아요. 그분들의 또 여러 구호까지 가지 됐죠. 예, 예. 이 의미 있는 지역구 출마까지 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경태 혁신위가 오래전부터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김은경 씨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장경태 혁신안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하는 그렇죠. 형태거든요. 그럼 본인이 이제 주도를 하셨으니까 장경태 혁신위에서 논의했던 논의 사항들이 대부분 공청 과정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대선 전에 혁신 정당 혁신 추진위원장을 했었고 그 최고위원 되고 나서 정치혁신위원장을 했는데요. 많이 그래도 총선기획단에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의 특히 이제 여러 정치 신인들의 프로필이나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정치 신인들은 이 당원 DB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회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1회 이상은 뭐 이미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됐고 그러니까 특별 홍보 문자를 당규로도 보내준다는 거죠. 예, 의무화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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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정치 신인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보장을 하게 됐고요. 또 이 경선 당시에도 또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연설 또는 토론회를 둘 수 있게 하는 그 조항들을 또 설치해서 예.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들 또 정견 발표 영상도 당에서 의무적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3회라고 했는데 예. 1회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렇죠. 선관위에서 3회 뭐 기준을 본인들이 이제 결정하면 되거든요. 1회 너무 적다 2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당원들께 이제는 아무런 DB가 없이 정치인이 도전해도 맞아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은 상당히 진일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윤태 혁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현역과 신인들 사이에 어떤 격차 이걸 좀 없애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실현되길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동대문을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동대문의 아들로서 제가 열심히 이런 표현 너무 네, 아니요, 뭐 식상하긴 괜찮습니다. 한데요. 네, 아니, 뭐 제가 이제 아들이지 뭐. 동대문에서 네. 제가 고향 순천을 떠나서는 계속 거기서 대학교도 계속. 동대문 맞아요. 나왔고 20대와 30대, 40대 이렇게 네, 네. 계속 계속 거주하고 거기 활동하고 있었죠. 있기 때문에 동네지 어, 제2의 고향. 그렇죠. 제2의 네, 고향이 네, 동대문이기 때문에 또 네, 그 맞아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예뻐해 주십니다. 저도 네. 열심히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네. 차근차근 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인성이 바른 청년 정치인이에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 늘 얘기할 때 그런 이준석 대표 인사를 안 한다고 제가 늘 뭐라 하거든요 방송에서. 장경태 의원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아유, 네. 깍듯하게. 네, 참 인상이 바른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치하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 오셔서 한 50분 정도 얘기 나눴는데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뭐 이제 민주당 공천 문제도 그렇고 선거법 관련된 문제도 물론 뭐 아직 의총이 진행되고 있어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뭐랄까 큰 줄기에서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청취자분들도 또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뵙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장경태 의원과 함께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